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75페이지에 현대시삼 오랑캐꽃과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작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용학이라는 시인 또한 지난번에 배웠던 현대시 이의 한용운 시인처럼 언제 작품 창작을 했던 사람이냐면 일제강점기에 작품 창작을 했던 사람으로, 특히 일제강점기 우리 백성들이 일제 수탈과 횡포에 고통받아서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이리저리 떠돌아야만 했던 뭐에 대해서, 유랑민의 비애에 대해서 주로 노래를 했던 시인이 이 이용학이라는 시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시는 이렇게 작가가 어떠한 작품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다음에도 그 사람의 작품을 공부할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 먼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태를 들인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고 전한다라고. 자, 먼저 오랑캐꽃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뭐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데, 자, 이 이름은 뭐 때문인가요? 지금 생김새의 유사성 때문이다. 저쪽 오랑캐 민족 같은 경우는 앞에는 이렇게 머리가 없고 뒤쪽으로만 이 머리를 묶어내는 스타일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오랑캐꽃이 그와 생김새가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 먼 조상들이라는 이 부분은, 자, 이 시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모티프로 창작된 작품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역사적 모티프는 고려시대 윤관 장군이 여진족을 토벌했던 이 역사적 사건과 사실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연으로 가볼게요. 안악도, 여기서 안악이라는 건 이제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그리고 도래샘도 띨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단다라고. 자, 이때 여진족이 고려 군대의 토벌에 뭐 해가던, 도망쳐야만 했던 급박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누구도 자기 아내도 그리고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고요. 도래샘도 띨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가야만 했던 이 급박한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지금 이 갓단다라는 뭐가 종결어미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때 이 갓단다라는 종결어미의 반복은 어떤 효과를 가시냐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복이니까 뭐를 형성하겠죠? 당연히 운율을 형성하겠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겪은 이야기라기보다는 남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화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 화법이라고 부르고, 자, 내용을 보다 어떻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냐면 객관화시켜서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라고. 뭐뭐처럼이니까 무슨 표현법을 사용해서, 직유법을 사용해서 여진족들이 고려의 여진 정벌에 도망쳐야만 했던 역사적 사실을 뭐를 통해서, 같단다라는 종결어미, 그래서 간접합을 통해서 객관화시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년 볼게요. 구름이 모여 골짝골짝을 구름이 흘러 백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라고. 3년은 시간의 경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면, 자,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이라고. 자, 오랑캐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상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의인화했죠?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도 받지 않았건만 뭐라고 불러요?
오랑캐꽃이라고 부릅니다. 너는 돌가마도 그리고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돌가마와 털메투리는 그 당시 여진족들의 그 생활 풍습과 관련된 소재들인데 그것들을 전혀 모르는 오랑캐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조상들이 오랑캐꽃을 왜 오랑캐꽃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었죠? 뭐의 유사성 때문이었다? 생김새의 유사성 때문에 이 오랑캐꽃이라고 불렀었는데 오랑캐 입장에서는 그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여진족과 자신의 생김새 유사성만 가지고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것에 대해서 어떤 처지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억울한 처지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울어보렴, 목 놓아 우러나 보렴, 오랑캐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라는 거 보고 울어보렴, 목 놓아 울어보렴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화자는 대상에 대한 오랑캐꽃에 대한 뭐의 감정?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화자가 이렇게 가려주고자 한 대상이 뭐의 경우는 햇빛의 경우는 당연히 뭘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랑캐꽃에 처한 시련과 고난의 현실을 의미한다. 또는 오랑캐꽃이 울지 못하게 막는 부정적 존재고 그 부정적 존재로부터 화자가 오랑캐꽃을 뭐 해주고자 한다? 지켜주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화자는 이 오랑캐꽃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는 이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좀 힘든 시예요. 자, 아까 이 시가 언제 지어진 시라고 했죠?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부분 1년에서부터 지금 2년까지는 누구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여진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진족. 자, 여진족은 어때요? 자신의 뭐로 인해서 고려의 토벌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뭐 해야만 했습니다. 쫓겨가야만 했었던 이 여진족의 모습이 먼저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사연에서는 갑자기 오랑캐꽃에 대한 연민이 나타나는데 지금 3년에 보면은 이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경과상 이제 뭐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현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현재의 상황이 일제 강점기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화자가 이 오랑캐꽃이라는 이 오랑캐꽃은 누구를 연상하게 만들어요? 여진족, 고려의 토벌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쫓겨가야만 했던 여진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시화자는 오랑캐꽃을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의 현실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오랑캐꽃에 대한 연민은 결국 뭐에 대한 우리 민족,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에 대한 또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누구에 대한 유랑민에 대한 연민을 나타내고자 뭐를 오랑캐꽃이라는 소재를 사용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연민의 감정, 슬픔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울어보렴, 목 놓아 우러나 보렴이라는 어떤 표현법이 사용됐다는 것 또한 반복법이 사용됐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두셔야 하는 소재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그 뒤에 풀볼렛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